네, 여러분, 야구는 역시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는 되게 애견남이거든요. 근데 야구만 보면 거의 무슨 험악한 테토남이 됩니다. 특히 삼성팬인 저로서는 어제 경기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오늘 야친남의 주간야구에서는 한 주간의 각 구단별 성적 요약과 후반기 들어 팀의 타선을 캐리하고 있는 핫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선정해봤습니다. 올 시즌 내내 꾸준히 잘해주는 괴물들도 있고요. 전반기에는 조금 조용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갑자기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죠.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후반기 팀의 공격력을 책임지고 있는 핫플레이어들을 저 야친남과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12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지난주 1승 5패 늘 먹던 그 맛이었죠. 롯데를 상대로 화요일 첫 승을 거둘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내리 5연패를 박아버리며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롯데와의 시리즈에선 타선이 너무 잠잠했고 NC와의 시리즈에선 경기 흐름 자체는 팽팽하게 흘러갔지만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는 순간 게임이 갑자기 터져버리는 그런 패턴이 3경기 연속으로 반복되고 말았죠. 결국 지난주 3할 승률마저 무너져버린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키움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송성문 선수를 선정해봤는데요. 이런 암울한 팀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습니다. 송성문 선수는 후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죠. 사실 전반기에도 팀 타선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더 잘합니다. 심지어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간 타율 5할 돌파, 거기에 홈런 2방까지 키움이 워낙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 중이라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거지, 리그 전체 타자들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맹활약, 시즌 타율도 어느새 3할 돌파에 성공했고요. 지금 페이스면 20홈런 20도루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심각한 팀 상황 속 키움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존재, 바로 송성문 선수입니다. 다음은 9위 두산 베어스인데요. 지난주 2승 1무 3패, 약간 아쉽긴 하지만 상대가 1위 하나, 2위 LG였던 걸 생각하면 나름 선방했던 한 주였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타선의 짜임새인데요. 특히 어제 경기 5대0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에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저력, 확실히 두산이 슬슬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엔 케이브 선수와 루키 박준순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심지어 박준순 선수는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아쉽게 단타 하나가 모자라서 실패하긴 했지만 정말 루키답지 않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더 많은 승리도 가능했었는데 그 한 끗 차이, 불펜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나전 무승부와 LG와의 시리즈에서 나온 연이은 한 점 차 패배, 모두 불펜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제 두산은 전반기의 그 팀이 아니라는 것, 후반기 시작과 함께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제이크 케이브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최근 두산 타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타자는 바로 동굴 형님인데요. 전반기에는 솔직히 기복이 좀 심했던 타자였죠. 시즌 초반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부진했고요. 그러다가 또 미친듯이 잘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 그런데 전반기 막판부터는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후반기 들어서는 팀 타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경기 2개의 홈런을 포함한 3안타 게임, 그 경기를 기점으로 현재 5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 중인데요. 거기에 매경기 헛셀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두산의 팀 컬러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좋은 워크의식과 파이팅 넘치는 리액션 등으로 두산 더가웃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최근 두산 상승세의 중심에는 제이크 케이브 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위 NC 다이노스인데요. 냉탕 한번 갔다가 다시 온탕으로 들어간 그런 한 주였죠. 주중 KT와의 시리즈에서 수입패를 당하며 후반기가 시작하자마자 4연패. 후반기 개막이 다소 늦어졌던 NC였습니다. 하지만 키움과의 3연전에서 모두 대량 득점에 성공, 수입승을 챙겼죠. 일단 김희집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다소 자비 없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특히 박민우 선수는 토요일 경기에선 끝내기 홈런, 다음 날에는 기선제 앞 3런포를 때려내며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 팀 타선에 완전히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 타선에 데이비슨 선수가 없는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다만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선발진 로건과 라일리 선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라일리 선수는 화요일과 일요일 2번의 등판이 있었는데 2경기 모두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피칭을 보여줬죠. 그래도 지난주 4연패 당할 때까지만 해도 NC가 좀 처지나? 좀 쉽지 않겠는데 싶었는데 곧바로 3연승으로 반등에 성공, 치열한 중위권 싸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NC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김주원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부진한 타격감을 보여주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김주원 선수였는데요. 근데요, 작년과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후반기 김주원은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 6월부터 조금씩 타격감을 끌어올리더니 최근엔 팀 내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죠. 5월까지만 해도 2할 초반대에 머물던 타율도 최근엔 2할 7푼대까지 끌어올렸고요. 특히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최근 5할이 넘는 출루를 보여주며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 중입니다. 거기에 장타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NC 타선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수비 쪽에서는 종종 치명적인 장면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근 타석에서만큼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네, 다음은 공동 5위 SSG 랜더스입니다. 맹탕 갔다가 온탕으로 들어간 팀, 여기 한 팀 더 있죠. SSG 역시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4연패, 팀 분위기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삼성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로운 선수의 2이닝 호투에 힘입어 연패를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리즈는 바로 하나이글스, 첫 경기부터 와이스에게 영봉패를 당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처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올 시즌 최고의 관심을 모았던 게임이죠. 류현진 대 김광현, 두 레전드의 생애 첫 맞대결. 이 경기에서 1회부터 드디어 타선이 폭발하며 한 이닝 만에 류현진 선수를 강판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나 반가웠던 건 트레이드 이후 부상으로 오랜 기간 이탈해 있었던 김성욱 선수의 싹쓸이 적시타였죠. 그동안 심각하게 침체돼 있던 타선에서 나온 너무나도 반가운 한방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이어 일요일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무려 1위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 지난주 다소 침체돼 있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SSG 랜더스입니다. SSG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최정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제 채널에 등장하는 최정 선수죠. 사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SSG는 전반기부터 이어져온 타선 부진이 더 깊어지면서 팀 분위기가 정말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그나마 잘해주던 한유섬, 박성환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진짜 이번 컨텐츠에서 핫플레이어로 누굴 뽑아야 하나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부터 반등의 신호탄을 날린 최정 선수를 선정해봤는데요. 정이 형, 연봉 많이 받잖아요. 왜 S급 선수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주세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김강현 선수가 지난주 인터뷰로 최정 선수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최정 선수가 이렇게 극심한 슬럼프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 길고 길었던 부진의 늪도 점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토요일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던 류김대전에서 류현진 담당 일진답게 결승타를 포함한 2안타 반등의 시동을 제대로 걸었고요. 그리고 일요일엔 김강현 선수의 일침에 응답이라도 하듯 연타석 홈런, 드디어 진짜 오래 기다렸던 최정의 홈런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그동안 부진이 너무 길어졌던 이유도 제 생각에는 약간 멘탈적인 부담도 꽤 컸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그 부담감도 어느 정도 덜어낸 만큼 최정 선수가 다시 한번 SSG의 타선을 이끌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공동 5위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지난주 3승 3패, 어떻게 보면 무난한 한 주였는데 근데 왜 저는 오늘도 기분이 안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지난주 삼성 팬인 저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SG와의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하며 산뜻하게 한 주를 시작했죠. 그 속에서 나온 가라비토의 완벽투와 구자욱의 부활 덕분에 저는 오래간만에 괜히 또 희망이라는 걸 품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KT와의 3연전, 비록 첫 경기는 내줬지만 다음날 후라도의 완봉승으로 1승 1패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마지막 경기, 원태인과 고영표의 국내 선발 에이스 맞대결,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지만 구자욱의 맹활약과 박민호의 쐐기포로 9회까지 3대0 리드. 와, 이 경기를 잡는다고? 아무리 불펜이 불안해도 설마 마무리가 3점 차를 못 맞겠어? 네, 진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팀은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더라고요. 충격에 밀어내기, 끝내기, 패배. 아니 차라리 안타나 홈런을 맞아서 지면 상대방이 잘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길 텐데 이건 뭐 거의 스스로 경기를 던진 거나 다름없죠. 아 진짜 올 시즌 불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하필이면 일요일에 그딴 경기를 해서 월요일이 너무 암울하네요. 네, 삼성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구자욱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자, 암울한 이야기만 할 순 없죠. 지난주 제가 희망을 품었던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이 선수의 부활 덕분이었는데요. 사실 전반기에는 타격이나 수비 등 여러모로 많이 아쉬웠던 구자욱 선수였죠. 하지만 최근 이 선수의 타격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구도사 구자욱이 다시 돌아온 것 같거든요. 후반기에 진행된 7경기에서 거의 5할이 가까운 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치고 있죠. 그것도 꼭 필요한 순간에 맛있게 쳐줍니다. 구자욱이 살아난
살아난다는 건 곧 삼성 중심 타선이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삼성 타선에는 확실히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시즌 타율도 다시 3할을 돌파, 후반기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죠. 후반기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삼성의 캡틴 구자욱 선수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야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 파트에서 앓는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가장 충격적인 팀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바로 기아 타이거즈죠. 충격의 6연패, 단 한 경기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 주의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LG와의 시리즈 첫 경기 4대1로 뒤지고 있던 8회 말 마무리 유영찬 선수를 상대로 기아의 대타 작전이 연속으로 맞아 떨어지며 7대4 극적인 역전. 이때까지만 해도 와, 역시 기아가 올 시즌 진짜 무섭다 생각했는데, 네, 9회 석점차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마무리 정혜영 선수의 역전 허용, 너무나도 찝찝하고 기분 나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경기에서 무너져버린 흐름은 그대로 일주일 내내 이어졌죠. 이후 기아의 경기들은 될 듯 말 듯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또 졌네, 이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불펜에서 조상우 선수가 매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기아 타선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는 바로 위즈덤이었죠. 찬스 한 번을 살려주질 못하면서 경기를 항상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6월까지만 해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며 한때는 상위권 팀들을 위협했던 기아였는데 단 일주일 만에 전패, 순위가 급격하게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기아의 분위기에 따라 핫플레이어라고 부를 만한 타자조차 팀 분위기만큼이나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위 KT 위즈입니다. 사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순위가 확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지난주 5승 1패 최고의 한 주를 보낸 KT입니다. 일단 NC와의 3연전 모두 초반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수입을 챙겼죠. 그리고 이어진 삼성과의 시리즈에서도 2승 1패, 특히 마지막 게임 극적인 밀어내기 역전승,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KT를 만나보니까 지금 팀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선발진이며 타선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대타로 로하스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박영현 선수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에서 2경기 연속 피홈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지난주는 거의 퍼펙트에 가까웠습니다. 이 불펜 쪽의 불안감만 조금 정리가 된다면, 물론 지금 위에 세 팀도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쉽진 않겠지만요, 저는 KT의 상위권 도약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KT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또 나왔습니다. 바로 안현민 선수입니다. 아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잘해. 후반기 들어서도 안현민 선수의 활약은 그냥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난주에만 4출루 경기가 2번, 거기에 홈런도 2방 추가하며 말도 안 되는 맹활약. 이젠 제 영상에 이 선수가 너무 자주 등장해서 딱히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경이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현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KT의 타선 전체를 무섭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진짜 지난주 야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서 승부 안 보면 안현민 나오는데, 안현민 나오기 전에 이번 이닝 끝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 진짜로 타자 한 명이 주는 무게감이 야구를 공포영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곧 규정 타석도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타격지표 최상단에 안현민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자리 잡을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위 롯데자이언츠인데요. 확실히 올 시즌 롯데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키움과의 첫 경기에서 패배할 때까지만 해도 타선의 힘도 좀 빠져 보였고 불펜도 약간 불안해 보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첫 경기를 제외한 전 경기 승리, 완벽에 가까운 한 주를 보낸 롯데입니다. 특히나 가장 반가웠던 건 박세웅 선수의 부활이었죠. 그동안 진짜 이상할 정도로 부진이 길어지면서 많은 롯데 팬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았던 선수였는데요. 지난주 키움전 7이닝 1실점 안경 에이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오랜 부진 끝에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거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긴 하지만, 지금 나균환 선수도 나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보와 데이비슨, 이민석, 박세웅, 나균환으로 이어지는 선발진 구성이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엔 고승민, 손호영 선수가 복귀하면서 윤나고왕손, 엑조디아가 오래간만에 완전체로 다시 모였죠. 다만 사실 윤나고왕 완전체가 모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살짝 애매한 게, 나승엽 선수가 너무
부진한데요. 예, 그 부분 하나만 빼면 지난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네, 롯데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윤동희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후반기 약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윤동희 선수는 롯데 타선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기아전 2경기에서 정말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여주며 수입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주인공 중 한 명이었죠. 사실 잠깐 주춤하나 싶었던 롯데의 타선도 윤동희 선수의 후반기 합류와 고승민, 손호영 선수의 복귀까지 더해지면서 얘가 못한 날에는 제가 해주고 제가 못한 날에는 얘가 잘해주고, 시너지가 제대로 폭발하고 있죠. 사실 고승민, 손호영, 윤동희 이 3명 중에 누구를 뽑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후반기에 제일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롯데의 상승세를 이끈 핫플레이어로 윤동희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은 2위 LG 트윈스입니다. 이 팀도 지난주 미친 페이스를 달리면서 1위 하나를 바짝 추격 중이죠. 지난주 5승 1패 말 그대로 더할 나위 없는 한 주였습니다. 먼저 기아와의 3연전 매경기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깔끔하게 수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살짝 답답했던 타선의 부활도 정말 반가웠죠. 특히 박혜민 선수는 이 시리즈에서만큼은 거의 거포로 활약하면서 2경기 연속 홈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리즈도 역시 너무나도 치열했는데요. 두산과의 잠실 라이벌 매치 2경기에서 모두 한 점차 접전 끝에 승리하며 기분 좋은 5연승을 달렸습니다. 매경기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LG의 저력이 확실히 느껴졌던 한 주였고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던 구본혁 선수의 미친 수비 장면은 와, 보는데 진짜 약간 조금 지렸습니다. LG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문성주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이 선수도 원래는 전반기에 잘하다가 뒤로 갈수록 살짝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후반기에 항상 주춤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게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반기 부진하고 후반기 들어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죠. 현재 팀 내에서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가장 높은 타율과 OPS를 기록 중이고요. 특히 지난주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는 만루 상황에서의 2타점 적시타,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근데 문성주 선수뿐만이 아니라 최근 LG 타선 전체가 살아나는 흐름이죠. 박혜민, 김현수, 문보경, 신민재 등 주요 타자들이 일제히 반등하며 다시 시즌 초반에 완벽했던 밸런스를 되찾고 있는 모습, 무서운 기세로 1위 하나를 추격 중인 LG 트윈스입니다. 네, 마지막 1위 하나이글스입니다. 지난주 2승 1무 3패 약간은 아쉬웠던 한 주였는데요. 두산전 무승부 경기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 노시안 선수의 무사말로 병살타, 류현진 선수의 1이닝 강판까지 아쉬운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추격하는 2, 3, 4위 팀들이 지난주엔 모두 5승 1패를 기록하며 하나 입장에선 확실히 쫓기는 느낌이 드는 지난주였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잠깐 쉬어갔던 한 주라고도 볼 수 있겠는 게 이 팀이 사실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10연승 을 달리고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심지어 한 시즌에 2번의 10연승, 무려 40년 만에 나온 대기록, 그 어려운 걸 하나가 해낸 겁니다. 물론 이번 주까지 경기력이 계속 좋지 않다면 그땐 진지하게 걱정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LG와 3경기 차 약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하나의 투수진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 지난주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1위 자리를 지킬 힘은 여전히 충분한 팀입니다. 네, 하나의 후반기 핫플레이어로는 최은성 선수를 선정해봤는데요. 야, 우리 안경 형님 전반기에도 잘하더니 후반기에 들어선 그냥 폭주 중입니다. 후반기 최은성 선수는 무려 4할 중반대의 타율에 팀 내 최고 OPS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타선을 하드캐리 중이죠. 요즘엔 그냥 경기에 나왔다 하면 멀티히트는 기본 옵션, 특히 후반기 시작을 알렸던 KT전에서는 팀 내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타격감을 보여주며 수입에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는 비록 팀 분위기가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최은성 선수의 방망이만큼은 식을 줄을 몰랐는데요. 시즌 타율도 어느새 3할을 돌파, 6년 90억이라는 금액이 해자처럼 느껴질 정도의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올 시즌 하나 타선에서 가장 꾸준하고 가장 믿음직한 선수 캡틴 최은성, 그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 시즌 후반기 들어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각 구단별 핫플레이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기아의 부진으로 인해 공동 5위만 3팀, 거기에 하나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 LG와 롯데의 무서운 상승세까지 가면 갈수록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진짜 알 수 없는 올 시즌 KBO 순위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10개 구단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야구에 미친 남자 야친남 너클볼이었습니다.